대학에 입학하거나 일자리를 찾기 위해 타지로 독립한 20대 청년들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과 도움을 주는 정책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고 궁극적으로 결혼과 출산 장려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홍준표 화이팅! 이번 대선 후보로 출마하게 되시는 홍준표 의원님, 이번 공약으로 내세우신 공무원 구조조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학생들과 취업 준비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준표 화이팅! 차가운 이성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십시오. 홍준표 화이팅! 열심히 노력하면 희망이 보이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홍준표 화이팅! 확고한 리더십과 가치관, 풍부한 정치 경험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은 오직 홍준표뿐입니다. 홍준표 화이팅! 정권교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무조건 야권은 홍준표, 무야홍 홍준표 의원님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예, 아침에 기자분들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정치 대개혁 약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 시대를 열기 위한 정치 행정 개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선진국 문턱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G7 선진국 완성을 위해서 우리 사회 모든 분야의 선진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경제가 인류로 올라갔더라도 정치가 삼류에 머물고 있으면 우리나라 국가 수준은 삼류 국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분야가 바로 정치 분야입니다. 87년 민주화 이후에 세상과 사람이 바뀌었음에도 우리의 헌법과 정치 체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중진국 시대의 헌법으로는 선진국 시대를 열 수 없습니다. 또한 정치 제도와 정치 문화 모두 대개혁을 해야 할 때입니다. 정당 정치는 당원과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당의 주인은 당원들이 국회의원과 당의원들의 동원 대상으로 이용되는 그런 후진성은 지금 여전합니다. 최근 젊은 리더십, 청년들의 정치 참여로 당의 변화가 급격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시작으로 정치 문화를 바꾸고 법률과 제도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대통령이 되어 정치 대개혁에 밀린 숙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력체계, 정치체계, 정부 구조까지 선진국 시대를 열기 위한 정치 행정 대개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7대 공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정치 대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정당이며 당원이 명실상부한 당의 주인이 되고 당의 모든 권력이 당원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총선과 지선 등 모든 선거 공천과 당의 중요 결정에 당원들의 권한을 높이고 권리 행사와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당 강령에 명시된 청년 의무공천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피선거권 연령도 낮추어 젊은 정당, 노장과 조화를 이루는 국민정당으로 거듭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마련하고 2024년 총선 공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치적 안정을 담보하기 위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상하 양원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 양원은 각각 상원은 50명, 하원은 150명으로 하고
비례대표제는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범죄로 몰려서 구속된 사람도 사퇴만 하지 않으면 계속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파행적인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현실입니다. 정치대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개헌안 마련된 정치개혁 전반을 개혁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분권과 분산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선진화위원회를 만들어서 행정부 각부 부처의 업무를 정밀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권과 분산의 기조하에 정부 부처를 통폐합하여 13개에서 14개 내외로 과감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의 활력을 저해하는 공공부문을 과감하게 민영화하고 구조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블록체인을 행정 시스템에 도입하여 공공부문을 구조조정해 국정 효율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정을 부처 중심으로 운영하고 청와대는 비서실과 미래칠 전략실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정부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내각이 책임지고 일하는 정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기능과 직제도 대폭 개편하겠습니다. 비서실과 미래전략실에 2실장 체제로 하고 미래전략실이 국가중장기 과제와 미래전략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여 대통령이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선진국 시대에 걸맞게 국가사정기구를 개편하겠습니다. 검찰 중심의 수사 기능을 국가수사국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국가수사본부를 경찰로부터 독립시키고 한국형 FBI로 만들어 모든 수사 기능을 국가수사국으로 통일하고자 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금 보시다시피 무능하게 이럴 데 없기 때문에 폐지하고 검찰은 공소 유지를 위한 보안 수사 기능만 두도록 하겠습니다. 사정기관을 검찰, 국가수사국, 경찰청으로 기능별로 배치하고 직급도 동등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전국 행정구역을 40개 내외의 자치단체로 재편하겠습니다. 현행 중앙광역 기초의 3단계 행정조직체계를 중앙과 지방의 2단계 행정체제로 대폭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3개에서 5개 기초자치단체를 묶어 행정중심지를 지역의 행정, 문화, 경제, 의료복지의 거점으로 만들어서 지방소멸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정부의 세출 조정과 공공부문 구조 조정으로 나라의 빚을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채무가 1,000조를 돌파했습니다. 미래 세대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부 살림을 줄이겠습니다. 적자 재정을 균형 재정으로 바꾸겠습니다. 이것은 경남지사 시절에 제가 직접 해봤던 경험입니다. 재정점검단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적정 채무 한도를 정해 중장기 정부 재정 운영 계획을 새로 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
TBS 김영래 기자입니다. 지금 청와대를 비서실이랑 미래전략실 두 실체제로 개편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청와대 국가안보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능을 어떻게 개편하실 건지? 그거는 미래전략실 산하의 국가안보실, 그리고 미래전략실 산하의 정책실을 배속시키겠습니다. 모든 정책은, 국가정책은 미래전략실에서 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5년제 단임제 대통령 제도로 인해서 지난 30년 이상을 국가장기과제나 미래전략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우지도 못했고 또 그걸 실행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의 모든 기능 중에 중요 기능은 미래 장기 전략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안보실 그리고 정책실은 미래 전략실로 통합하려고 합니다. 예. 이대일이 신혜경입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외박 대선 후보 띄우면서 내각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내각제 개헌에 대한 후보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적절치 않습니다. 국회가 모든 행정기관이나 정부기관에서 가장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각제 개헌은 권력 나눔묵기 개헌에 불과합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국회가 국민 신뢰를 최고도로 높일 때 그건 가능한 제도입니다. 그건 불가합니다. 대통령제를 하더라도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내각에 많이 기용하게 되면 내각제와 같은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행정안보처의 장관이나 중요 직책에 반드시 국회의원들을 기용해서 대국회 관계를 원만하게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정무장관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정무수석 제도는 대부분 실시를 해보면 국회의원 낙선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정무수석을 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국회에 대해서 소위 낙선한 국회 그 정무수석이 대본들 국회에 오질 않습니다. 오길 싫어하고요. 그래서 현직 국회의원을 정무장관으로 해서 대국회 통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님, 청와대 개편 그리고 사정기관 개편으로 공수처가 사라지고 국수본이 아마 수사 기능을 주로 담당하게 되면은 현행 지금 있는 청와대 특감반이라든지 이런 제도는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고위공직자 특히 대통령을 견제하는 어떤 기능은 국수본에서 주로 담당을 하게 되니까 그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대통령의 수사 지휘권은 그거는 아주 후진적인 발상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요. 모든 수사기관은 국가수사본부장 책임하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통치 원칙만 정하면 되는 것이고 개별적인 사건에 대한 언급이나 수사지휘는 그건 맞지 않습니다. 모든 수사기능은 새로 설립될 국가수사본부에서 국가수사본부장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특수본부장 선발 과정이라든지 뭐 인선이 그건 강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MBC 김희찬 기자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보면 국가수사 본부장 책임만 이제 수사를 다 맡기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후보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시기로는 이재명 후보는 구속시키겠다 대통령이 되면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하신 거랑 좀 부치되는 거 아닙니까? 좀 다른 뉘앙스로 보이죠? 국가수사본부로 수사지 체계를 바꾸는 것은 개헌 무렵에 바꾸게 될 겁니다. 지금 180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국회에서는 이 공약을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헌 무렵에 사정기관 개편 문제도 다 정리가 될 겁니다. 오늘 발표하는 것은 대부분 개헌과 연관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청와대 개편이라든지 이런 거는 당장 할 수 있지만은 법률이 수반되는 국가기능 개편이나 국가기구 개편은 현재 국회에서 받아주기가 힘들 겁니다. 그것은 5년 내에 이게 5년 내에 총선에서 이기면 개헌할 때 다 정리를 읽어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이 되면 대장동 비리 사건부터 제일 먼저 인수위 때 수사기관에 요청을 해야죠. 그런 뜻입니다. 뭐 대통령 당선자가 무슨 수사를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인수위 때부터 사정기관에 엄중 수사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장동 비리의 주범을 잡는다 그 뜻입니다. 네. 페이스북에 올리신 글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책임 당원도 골든 크로스를 잃었다 이렇게 쓰셨던데요. 이런 것으로 판단된다고 썼습니다. 아, 네. 처음에 잃었다라고 쓰셨다가 이런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고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랑요. 우리는 지금 전국의 지구당별로 전화 홍보부대가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 줄 안 세우고 책임당원과 국민들 상대로 늘 당내 경선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전화 홍보 요원들이 자원봉사자들이 전국에 다 있습니다. 그 집계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어느 후보 측에서는 19일 날 17, 18일 여론조사한 것을 자료로 해서 국회의원 당협위원장들 그리고 언론기관에 뿌려가지고 자기들이 압승한다고 그래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전두환 발언과 개사가 있기 전에 당원들 여론입니다. 당원들 여론이 급격히 돌아선 것은 전두환 발언과 개사과입니다. 그 이후에 조사를 해보면 확연히 틀릴 겁니다. 근데 그 전 조사를 가지고 당협위원장들을 강요를 하고
지지선언을 강요하고 국회의원들 참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느 캠프에서 문자 보낼 때도 지금의 여론조사 그거는 문자를 잘 보내지 않습니다. 과거에 압도적으로 이길 때를 바탕으로 한 그 여론조사 문자만 보내고 있는 것으로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받고 있으니까요. 그 밑에 여론조사 일시라든지 이거는 깨알같아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판이 근본적으로 바뀐 시점이 개사과 시점입니다. 그 이후에 발표되고 조사된 것은 그 진영에서는 발표하지 않습니다. 판이 아예 달라졌으니까요. 후보님 아까 말씀하신 거대로 좀 구체적으로 공약이 개헌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하지만 그 대통령의 당선이 된 후 개헌을 하려면 총선까지는 한 2년 정도는 시간이 지금 그 전에는 97년도 DJ가 당선됐을 때처럼 정치력으로 대국회 관계를 풀어가겠습니다. 97년도 DJ가 당선될 때 새정치국민회의에 국회의원은 83명이었습니다. 2년 동안 정치력으로 국회를 끌고 갔습니다. DJ가 대통령 하던 당시에도 총선에서도 한나라당이 이겼습니다. 그렇지만은 5년간 정치력으로 국회 관계를 풀어갔습니다. DJ는 의회주의자입니다. 저도 5년간 5번의 국회의원을 거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도 의회주의자입니다. 국회의원을 존중합니다. 국회의원을 존중하기 때문에 개파를 만들지도 않았고 개파에 속해 본 일도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개파의 졸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치력 없는 사람이 만약 대통령에 당선이 되게 되면 아마 민주당에서 흔들어서 2년간 허수아비 대통령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뭐 예전에 DJ 연합처럼 어떤 여권 인사의 어떤 내각 기용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으십니까? 그건 지금 이야기할 건 아니죠. 지금 이야기하면 당내 경선에 불리해요. 자, 됐습니까? 예. 398 후보라고 말씀하셨던데 398 후보는 어떤 의미로 누구를 지칭하시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무야홍처럼 그것도 SNS 상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도 어젯밤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SNS 상에 어떻게 떠돌가 있는가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치 무야홍이 SNS 상에서 떠돌다가 현실 정치판으로 들어왔듯이 398 후보가 누군지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SNS를 한번 기자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예, 됐죠? 예. 자, 고맙습니다.